안녕하세요. 완전한 가을 날씨로 바뀐 요즘 모처럼 불암산 자락을 찾았습니다. 오늘은 불암산과 수락산을 연계해서 종주를 해볼 계획입니다. 다행히 날씨는 너무 맑고요. 바람이 선선하니 산행하기 좋은 날씨일 것 같습니다. 상계역 1번 출구에 내려서 불암산 등산로 입구로 지금 이동하고 있습니다. 재현 중학교를 우회하고 있습니다. 재현 중학교 정문을 지나 왼쪽으로 보시면은 등산로 입구가 시작이 됩니다. 한 6, 7년 전에 한번 불암산, 수락산을 연계해서 중주산을 한 적이 있는데요. 꽤 오래된 것 같습니다. 갈림길에서 청암약수터 방향으로 왼쪽으로 올라가겠습니다. 오늘 가장 짧게 불암산을 올랐다가 수락산 연계 산행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속도도 좀 내어서 걸어가 볼 계획입니다. 한 열흘 사이로 날씨가 많이 선선해졌죠. 밤에는 제법 쌀쌀한 날씨고요. 산행하기는 더없이 좋습니다. 최근에 비가 자주 내려서 그런지 계곡에는 물소리가 요란하네요. 너무 쾌적하고 좋습니다. 여기 토종 소나무하고 다르게 이렇게 메인 줄기에 보게 되면은 잎이 중간중간에 나와 있는 소나무가 있습니다. 캐나다에서 수입된 리기다 소나무입니다. 네, 여기서 정상까지 한 2.5km 거리가 되네요. 초입부터 거대한 불암산의 안반이 시작이 되는군요. 중간중간 이렇게 굵은 바위길도 불암산 산행의 매력이기도 하죠. 고들빼기 종류인데요. 꽃을 보시면은 사람의 이빨처럼 돌아가면서 나타나가지고 이 고들빼기로 불리는 친구가 되겠습니다. 미끄러운 남백길을 지나서 우회해서 좀 안전한 길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옛날 조선시대에 거리를 측정하기 위해서 오리마다 심었다는 오리나무가의 물오리나무입니다. 잎이 상당히 좀 특이하죠. 향신료로 많이 이용이 되죠. 예, 산초나무입니다. 가시가 어긋나기로 많이 달려있죠. 가시가 잎이나 줄기를 긁으면 저희들이 익숙한 산초 향을 맡을 수가 있어요. 첫 번째 맞이하는 긴 나무 계단입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긴 계단이 없었던 것 같은데 많이 등산로가 정비가 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발이 높은 산 중턱 이상으로 올라오면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참나무가 신갈나무입니다. 이렇게 골이 파여져 있고 골이 파여지지 않은 부분으로는 팽팽하게 이렇게 매끈한 숲이 특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잎은 좀 큰 편이고요. 가장자리 거치가 큰 물결 무늬를 닮아 있거든요. 쉽게 식별할 수 있습니다. 도토리는 매끈한 편이고요. 네, 조금 전에 보았던 신갈나무 잎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잎자루가 거의 없죠. 그냥 줄기에 잎이 바로 붙어 있습니다. 능선이 올라왔는데요. 왼쪽으로 불암산 정상이 바로 눈앞에 보이고 있습니다. 약간 1.5km 남겨뒀네요. 계속 짧게 아기자기한 암릉지대가 계속 나오고 있죠. 좋습니다. 지금 맞은편에 오른쪽에 인수봉하고 백운대가 보이네요.
조금 흐리긴 하는데 그럭저럭 전망은 괜찮은 편이에요. 사실은 이번 산행은 추석 연휴 때 계획된 백담사 대청봉 오색 정주를 앞두고 체력을 체크하기 위해서 왔는데요.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이제 꾸준히 얕은 산을 좀 타면서 체력을 좀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8부 능선까지 왔는데요. 이제 암릉의 좀 위험 구간을 안전 난간대를 잡고 제법 올라가야 됩니다. 조심해서 올라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상이 얕긴 하지만 결코 만만한 산은 아니고 곳이 암릉이 훌륭하게 펼쳐져 있어서 상당히 매력적인 산입니다. 불암산. 자, 이제 정상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정상에서 사람들 소리가 좀 들리네요. 정상에 태극기가 보이죠? 마지막은 로프를 잡고 올라가야 되겠습니다. 불암산 다람쥐 계곡에 도착했고요. 이제 등릉고개 방향으로 내려가서 한참 내려갔다가 등릉 터널을 지나서 수락산으로 한참 올라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3번 나무가 조금씩 단풍이 들기 시작하죠. 예쁜 단풍이 들었으면 좋겠고요. 벚나무 종류의 숲이는 이렇게 보시면 가로로 숨구멍이 규칙적으로 쭉 돌아 나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왕벚나무, 벚나무, 삼벚나무가 동일한 특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기억해 두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불암산 수락산 영해산행은 이 등릉고개 거의 바닥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힘겹게 치고 올라가야 되는 게 이제 문제거든요. 그리고 또 중간에 뭐 구름 다리를 놨으면 좋겠지만 이것도 등산의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즐겨보기로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옛날에 대학을 서울에서 다녔고요. 그리고 졸업하자마자 지방으로 직장 때문에 30년 이상 내려가 있다가 불과 3년 전에 다시 서울로 이제 이사를 와서 정착을 하고 있고요. 산이 많은 도봉구에 살고 있는데도 불암산, 수락산도 그렇게 자주 오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서울에 사는 친구들하고 서울의 명산, 지방 산행도 자주 다니는데 알고 보면 수락산, 불암산도 상당히 좋은 산이잖아요. 조금 더 자주 발품 팔면서 좀 다닐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 참나무 육행류제 중에 수피가 부드러운 코르크 조직으로 되어 있어서 와인, 백막의 재료로 많이 사용되는 굴참나무입니다. 원래 골이 깊게 핀 참나무를 해가지고 골참나무로 불리다가 지금 굴참나무로 불리고 있죠. 잎이 워낙 위쪽에 달려 있어서 도토리나 잎을 좀 관찰하기가 좀 곤란하네요. 요거는 수피를 살짝 긁으면은 푸른색 속살이 나오거든요. 원래 여기서 옛날에 파란 염료를 채취를 했다라고 합니다. 물풀의 나무입니다. 봄에 산에서 가장 먼저 노란 꽃을 피워서 봄이 왔음을 알리는 생강나무입니다. 들판에서는 산수유, 산에서는 생강나무가 봄을 알립니다. 잎을 보게 되면 하트 무늬하고 삼지창 무늬가 이렇게 섞여서 있죠. 이렇게 소나무마다 소나무 재선충병 예방 나무주사 사업을 하고 있고요. 정기적으로 주사를 맞으면서 어떤 식으로 내향성을 갖는지 조사하고 가장 적합한 예방주사를 정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속적으로 덕릉 고개로 내려서는 내리막길이 길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코스가 봄에 크게 되면 이렇게 진달래 군락이 등산로 잘 보고 있어서 장관을 이룰 것 같은데요. 쪽동백 나뭇잎이 보이는데요. 열매가 동백 열매보다 좀 작은데 역시 압착을 하면은 머리기름을 구할 수 있어서 작은 동백이라고 그래요. 쪽동백이라고 부르고요. 수피를 보시면은 짙은 갈색이죠. 껍질을 칼로 한번 벗기면은 아주 밝은 흰색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어린이들 공예 재료로 많이 사용되는 쪽동백 나무가 되겠습니다. 덕릉 고개에 도착을 했고요. 터널 위쪽으로 수락사로 건너가는 이제 덕릉 고개에 도착을 했고요. 아래쪽에 터널인데요. 덕릉 고개를 건너서 수락산 자락으로 접어들도록 하겠습니다. 수락산 정상까지는 약 3.5km 정도 되네요. 아까 보여드렸던 굴참나무 도토리를 보고 계신데요. 도토리는 상당히 굵죠? 동글동글하고. 그리고 도토리를 싸고 있는 각성이에 이렇게 가채일가지런 털이 많이 덮여 있는 게 특징입니다. 아마 우측으로 군사시설이 들어서 있는 것 같아요. 철조망을 따라서 한참 수락산 방향으로 올라갑니다. 아까 소개해드린 쪽동백 나무 어린 잎인데요. 잎이 엄청나죠? 사람 얼굴보다 큰 잎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여기 아직 누리장 나무 꽃이 아직도 피어 있네요. 꽃도 좀 예쁘고 좀 있으면 열매가 맺으면 딱 벌어진 열매가 꽃보다 더 아름다운 누리장 나무가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보았던 누리장 나무 열매입니다. 열매가 이제 껍질이 벗겨지면서 씨가 이렇게 나오고요. 껍질이 마치 꽃처럼 예쁜 모양을 보이고 있습니다. 참나무 잎입니다. 잎이 좁죠? 가정자리 보게 되면 이렇게 침이 나와 있습니다. 도토리는 떨어졌고요. 거칠거칠한 깍정이 껍질이 보이네요. 굴참나무입니다. 조금 전에 올랐던 불암산 정상이 보이고요. 우측으로 해서 쭉 내려와서 덕릉 계곡을 지났고 아래쪽에 서울 외곽순환도로 보이네요. 왼쪽이 불암산 터널, 그리고 오른쪽으로 지나가면 수락산 터널을 지나가는 도로일 것 같습니다. 여기 잎이 둥글고 넓은 철쭉이 보이네요. 겨울에 잎이 지고 봄에 다시 새 잎이 돋아납니다. 수락산 정상 가는 길에 있는 중간 봉우리인 도솔봉을 지금 올라서고 있습니다. 날씨는 너무 좋은데
체력은 점점 고갈되어 가는 것 같네요. 도솔봉은 그냥 우회하고 수락산 정상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약 1km 남았네요. 조금 전에 우회했던 도솔봉입니다. 물놀이나무 잘 익은 열매고요. 올해 새로 달린 열매 같습니다. 그리고 수피를 한번 보실까요? 네, 중간중간에 큰 옹이들이 자리 잡고 이렇게 수피가 좀 매끄러운 편이죠. 이제 수락산 암릉지대에 도착을 했습니다. 안전대를 잡고 조심조심 올라가 보겠습니다. 서울 시내와 맞은편 산 봉우리들이 한눈에 들어오죠. 누리장나무 열매가 곧 벌어지고 있습니다. 코끼리바위 전망대에 도착을 했습니다. 코끼리바위가 보이네요. 저 멀리 시끌시끌해서 바라보니 아찔한 암벽 등반 중이군요. 이제 수락산 정상까지는 한 300m 정도 남은 것 같죠? 쭉 내려갔다가 마지막 치고 올라가는 백로가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체력이 정말로 완전히 고갈되어 가는 것 같네요. 마지막 고비를 잘 넘겨야죠. 이제 수락산 정상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마지막 고비를 잘 넘겨야 되겠죠? 정상에서 밥 한 바 오래간만에 먹네요. 정말 맛있습니다. 그래도 정주 산행한다고 알뜰하게 챙겨왔죠. 떡도 좀 사가지고 왔고요. 사과 그리고 김밥도 한 줄 사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메가커피에서 할메가 커피 믹스커피 좀 가져왔고요. 오늘 하산은 도솔봉 직전에 우회해서 수락산역으로 내려가는 좀 편안한 길로 하산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솔봉 바로 앞에서 하산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나무 계단길이 길게 이어지고 있어요. 가까운 곳에 계곡물이 흐르고 있고요. 이것도 편안하게 하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약 한 2주 정도
이런저런 이유로 제대로 된 산행을 못했던 것 같고요. 시간 날 때마다 짧게 동네 뒷산을 가볍게 오르는 정도만 가지고 체력적으로는 좀 준비가 안 될 것 같습니다. 오늘 3시간 반 만에 불암 수락산 정상은 올랐지만 수락산 정상 오르기 직전에 허벅지 쪽에 약간 좀 근육이 당겨지는 걸 좀 많이 느꼈고요. 오늘 하산하고 아마 주말에도 경기도 이번에 좀 산을 타면서 체력을 조금 다져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고들빼기가 바위 위에 처박한 환경에서 아름답게 피어있네요. 정말로 산행하기 좋은 계절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도 불암산, 수락산을 경계한 종주 산행을 한번 시도해 보시면 어떨까 싶네요. 그리고 오늘 유심히 관찰하면서 불암산, 수락산을 산행을 하다 보니 특이하게 많이 석생하고 있는 식물들이 눈에 띄었는데요. 첫 번째 쪽동백나무, 둘째 굴참나무, 세 번째 물놀이나무 등이 유독 많이 서식하고 있는 게 눈에 띄었습니다. 물론 해발이 있기 때문에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참나무인 신갈나무는 무성했고요. 특히 굴참나무는 비슷한 해발에 자주 볼 수 있는 건 아닌데 특히 수락산, 불암산에 굴참나무하고 쪽동백나무가 좀 특징적으로 많이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관찰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기회가 되면 사패산, 도봉산, 북한산을 경계한 종주 산행을 한번 계획해서 물론 아마 체력을 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종주 산행을 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락산에서 배추향을 만나네요. 경상도 말로 방아라고 불리는 잎이 되겠습니다. 향신료로 많이 사용되죠. 수락산 백궁 계곡으로 무사히 하산을 마쳤습니다. 총 오늘 사는 시간은 한 5시간 40분 정도 걸렸고요. 코스도 괜찮고 날씨도 좋아서 너무도 좋은 체력 확인 무대가 아니었나 생각이 드네요. 오늘 산행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